자, 윤석열 대통령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제 모레 귀국합니다. 귀국하면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착수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인사설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차기 총리 후보로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언론에 여러 하마평,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6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6선이고 권영세 의원 워낙 많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럴 때 인사철에 계속 거론되시는 분이 이제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총리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어디 또 익명의 소식통 가지고는 지금 국정원장 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에 맞서서 이러는 게 어떠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어떻게 보면 개각이 굉장히 중요한 확실한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후보 그리고 뭐 장관도 10명까지 교체하겠다 이러는데, 문제는 뭐랄까요, 인력 풀 자체가 좀 제한적이어서 계속 돌고 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까 보셨던 4명 가운데 누가 딱 되면 지금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 사실 선뜻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은 없거든요. 게다가 총리는 지금 야당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 동의를 받는 쇄신의 인물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가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러다가 지금까지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는 이낙연 총리였는데 958일인가 뭐 그랬습니다. 지금 900일 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연말까지만 하면 최장수 총리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장관들은 몰라도 총리는 여기 계신 복귀양 의원님이 칼자를 주고 계시거나 마찬가지죠. 이 거론되는 후보 중에 저 양반이면은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분은 있습니까 혹시? 뭐 사적으로 접근하면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접근할 대목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라 라는 것이 지난번 총선의 민심이었고 지금 국민들의 명령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일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의 쇄신을 위한 인사 교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각하겠다라고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문수 노동위원장이라든지 민심에 반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인사들에 대해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제시를 하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총리와 장관들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석준 의원님,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복경 의원 말씀 들으면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조건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역대 정부 보면 보통 총리가 4분 혹은 또 적으면 한 3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참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타이밍인데, 최선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사람 인선하기가 어렵죠. 어떤 감동도 줘야 되고 어떤 도덕적 검증도 돼야 되고, 특히 민주당의 어떤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역량도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장관을 지금 함부로 지금 탄핵을 하고 또 총리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 부메랑이 다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철저한 어떤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최소한의 어떤 총리 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일본 대통령실의 한남동 라인, 이분들도 대부분 다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이제 독대 때 구체적으로 10명 가까운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오나 실책이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데 그냥 분위기에 휘말려서 혹은
뭐 이른바 분위기 쇄신용, 전국 쇄신용 인사는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른바 보수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라 그럴까요? 네.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 제대로 된 쇄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보수 진영 내에서 뭐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10명 중에 이제 뭐 그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강기훈 네.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교체가 확실시되고 네. 이미 나가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려다가 지금 약간 드랍했다 그러죠. 이제 포기한 분도 계시고. 강훈 비서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딱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그 독대 때 이제 의전비서관,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렇게 지켜보는 사진을 동아일보가 딱 실어가지고 네. 이 구도를 이렇게 막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몇몇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걸 아마 이걸 보면 쇄신의 폭, 윤 대통령이 정말 그대로 기존 생각대로 분위기 쇄신용은 안 한다. 네. 이쪽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이번엔 작심하고 한번 전체적인 쇄신을 한다.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포스트들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복귀영 의원께서는 과거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대통령실 비서실 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바르게 모셔야 되는 참모들인데 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와서 고위직 공모를 하고 있고 뭐 거론된 사람 이외에도 또 뭐 김우진이라고 하는 그 국토비서관 했던 이 양반 같은 경우에 공항공사 네. 사장에 공모됐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기재부에서 더 이상 진행도 안 시키고 막 잡고 있고 결국은 작은 행정관 인사 하나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총리를 또 어떻게 장관을 국민 눈높이에 동의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을지 정말 전 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그 청와대 용산 비서실의 그 비서관, 수석 또 행정관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홍석준 의원께서도 이번 인적 쇄신에 대한 제언 짧게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전면적인 쇄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그런 그 시그널이 이제 강원 전 비서관이라는 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 드랍하는 선에서 지금 이제 벌써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기구를 하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관, 총리, 특히 또 비서실 라인들도 여러 가지 어떤 고려는 하되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은 어떤 쇄신의 방향으로 잡고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